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제 맨시티 마행과 이제 뉴캐슬 오버를 갔는데 뉴캐슬이 이제 극장골을 넣으면서 오버가 났기 때문에 메인 적중을 했습니다. 뭐 인테르도 좀 파리도 애매했고 그리고 뭐 페노르트도 컵대였기 때문에 다 패스를 했는데 역시 어, 배당 대비 별로였던 경기는 잘 건너뛴 것 같다. 어제 맨시티가 가장 좋아 보인다 했잖아요. 그래서 맨시티 마연과 이제 데려가서 적중을 했고, 자, 오늘 일단 컨퍼런스 경기입니다. 동시간대 열리는데 이게 뭐 마지막 경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마지막 경기 같거든요. 오늘 경기에 따라 좀 많은 게 갈릴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나폴리까지 분석을 하고 갔습니다. 이게 나폴리가 순서가 마지막이긴 한데 또 중립 지역에서 열립니다. 이게 아마 중동 쪽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리그 순위도 별 차이 없고 그래서 앞에 내용들은 이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사우디아랍 그리고 요르단 모로코도 결승인인 만큼 박빙의 승부 예상하고 사우디아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둘 다 무승부 봅니다. 그리고 나폴리까지 중립이기도 하고 이 뭐 나폴리 쪽의 그 결장 여부를 봤을 때 잠시만요. 이게 또 준결승입니다. 요거는 슈퍼컵인데 예. 볼로냐하고 인테르의 승자하고 하는 건데 결장 부분 보면 레앙의 결장이 지금 불투명한 거 빼고는 히메네즈는 이제 부상으로 완전히 빠졌고 수비 쪽의 부상 말고는 나폴리가 안기사 포함해서 수비 쪽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 하면 거의 비슷한데 뭐 큰 차이는 없어서 저는 무승부가 좀 유력할 거라 보고 이렇게 다 무승부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승부 보고 오늘은 21경기죠. 그래서 아마 라요까지 공개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일찍 올려 했는데 살짝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적중하고 어제 연승을 못하고 오늘 아니죠. 월요일 적중하고 화요일 미적중에 다시 수요일 적중. 그러니까 다시 지금 뭔가 퐁당퐁당 가고 있는데 오늘은 연승을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뭐 아랍컵하고 뭐 그 이탈리아 슈퍼컵은 뭐 따로 이제 다 박빙이기 때문에 무승부 가서 이제 건너뛰고 알크마르하고 야기엘로부터 가겠습니다. 오늘 다 동시간대에 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기니만큼 자, 알크마르는 뭐 리그에서도 잘하죠. 잘하고 있긴 한데 지금 LADBC에서 순위를 보면은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뭐 못하지 않아서 잘한다는 거지. 뭐 1위하고는 워낙 점수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라인 쪽에 트벤테, 뭐 흐로닝원, 네이미언, 뭐 위트, 뭐 좀 더 높게는 아약스까지 요렇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컨퍼런스로 치면은 일단은 성적이 좋습니다. 지금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3승 2패. 물론 이제 오늘 경기에 따라서 8위까지 하면은 이제 좋은데 9위부터 24위는 다시 이제 일정을 잡아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8위 안에 드는 게 좋죠. 뭐 이 점수를 이제 극복 못할 이제 승점도 아니고 해서 불과 8위 마인츠하고는 1점 차기 때문에 물론 야기엘로도 8점입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도 원정인 야기엘로보다는 결장도 크게 없는 알크마르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야기엘로가 지난번 라이오한테 졌고 뭐 스트라스 원정에서 비기긴 했지만 알크마르가 그래도 유리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알크마르 승 최소 질 것 같진 않다. 알크마르 승무로 보고
뭐 마엔까진 모르겠습니다. 마엔까진 모르겠고 일반승은 해주지 않을까.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흐타르 그리고 리에카. 자, 이 경기는 이제 중립에서 열리죠. 이게 아마 폴란드 쪽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순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샤흐타르, 도네츠, 그리고 리에카. 샤흐타르 같은 경우 4승 1패로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12점으로 지금 2위고 리에카도 8위 노릴 만한 승점 8점이라서 뭐 둘 다 뭐 졌던 거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중립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뭐 경고 누적도 있고 뭐 하지만 뭐 그 외에 뭐 결장이나 뭐 퇴장 이런 결장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둘 다 할만하다. 리에카는 이제 지난번 3대0 대승을 거두기도 했고, 다만 이제 그래도 샤흐타르의 흐름이 훨씬 더 좋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 물론 레기아 바르샤바한테 지긴 했지만 최근 3경기 연속 다 이제 2골씩 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샤흐타르 쪽을 좀 봐야 된다. 물론 리에카도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승부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살짝 물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 그거고, 그 다음 경기 슬로반부 해켄, BK 해켄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슬로반부 같은 경우 성적이 둘 다 안 좋습니다. 3점으로. 그래서 이긴다 하더라도 24위 안에 들 수가 없어요. 즉 진출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그래서 BKK는 아직 1승이 없고 거기다 원정이고, 슬로반부는 그래도 1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단 제외라든가 뭐 출전 의심되는 선수들도 있고, BKK도 지금 주전기퍼 부상에 뭐 공격 라인 쪽은 부상이 없긴 한데 일단 원정이라는 점이 좀 걸린다. 왜냐면 슬로반부가 이제 그 1승이 홈에서 라요를 역전승에서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BKK 같은 경우에는 못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경기들이 한 골 차예요. 뭐 드린스키도 역전패 당했고, 뭐 스트라스부르도 지긴 했지만 한 골. 그리고 뭐 라요하고는 또 홈에서 비겼고, 라르나카하고도. 그래서 요거는 홈팀 사이드로 보긴 하는데 배당 대비 뭐 승이든 무든 패든 배당들이 워낙 높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가능성을 좀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홈이라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둘 다 큰 의미가 없어서 이 경기는 무 쪽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레기아하고 링컨 레드 가도록 할게요. 자, 레기아도 보면은 순위가 높진 않죠. 얘네도 3점이라서 이겨도 진출 못합니다. 24위 안에 못 들고, 링컨 레드는 지금 7점이라서 딱 24위에 걸쳐 있지만 6점인 팀들도 있고 5점인 팀도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가려면 일단 이기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레기아 원정이라 좀 빡셀 수 있다. 물론 국대 차출도 있고 뭐 몇몇 부상도 있고 하지만 링컨 레드도 뭐 경고 누적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있어서 결정 부분이 유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레기아 그래도 폴란드 팀 홈에서 그래도 쉽게 안 질 것 같긴 한데 컨퍼런스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샤흐타르를 잡은 게 좀 의외이긴 하지만 최근 FC 노아한테도 역전패, 홈에서도 삼손 스프하고 스파르타한테 다 무득점 해서 엔케 첼로도 결국 역전패라서 뭔가 선제골 넣으면 역전패 당하거나 아니면 골을 못 넣어서 졌기 때문에 뭐 링컨 레드 입장에서는
원정인 점을 감안하면 물론 가능성이 지금 24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뭐 노려볼 만한데 원정에서 실점이 너무 많았어 가지고 요거는 배당 대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레기알 무시하고 링컨 레드에 동기부여만 갖고 가기에는 원정 성적이 너무 안 좋고, 그렇다고 레기아 가기에도 레기아 성적이 안 좋아요, 배당 대비. 그래서 둘 다 이제 득점력을 보면 차라리 언더가 낫다. 링컨도 원정의 득점력 낮고 레기아도 다득점 경우가 별로 없어서 언더로 보겠습니다. 언더 보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이랑 업 버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스파르타 프라하고 에버딘. 자, 에버딘은 아마 진출 못할 거예요. 지금 승점이 2점이라서. 그리고 스파르타 프라는 10점이라서 6위. 8위 안에 들려면 당연히 이겨야겠죠. 물론 국대 차출도 있고 뭐 부상도 있는데 부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장기 부상자 빼면 수비 쪽 말고는. 그리고 에버딘도 거의 결장이 없는데, 일단 스파르타 프라가 지난번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일단 홈에서 진 적 없고 원정에서 연승이라서 지금 3경기 무패 중입니다, 컨퍼런스. 그리고 에버딘은 어차피 지난 경기 홈에서도 무득점, 라르나카 원정, 아테네 원정 뭐 0대6으로 졌기 때문에 요거는 뭐 스파르타 프라 승 봐야죠. 배당이 적더라도 1마엔까지 봅니다. 2마엔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뭐 0대6으로 졌던 거 생각하면 가면 되는데, 예전에 스파르타 프라가 라쿠프한테 비긴 적도 있고, 물론 골을 빨리 넣으면 저는 2마엔도 가능하다는 마인드긴 합니다. 에버든이 동기부여가 없어서 해서 뭐 승마엔 보고 더 나아가서는 2마엔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디나모 키예프하고 FC 노아. 자, 디나모 키예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승 4패. 이겨도 못 가죠. FC 노아는 지금 8위를 노릴 수도 있는데 운이 없으면 뭐 24위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경기들도 워낙 많고 이게 뭐 정확하게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라 일단 가능성은 좀 높긴 합니다. 8점이면. 7점이면 모르겠는데 나머지 팀들이 꼭 이긴다는 것도 아니고 6점 있는 팀이 딱 2팀 있거든요. 물론 7점 라인들이 있지만 지더라도 그 6점에 있는 팀들이 못 이겼을 경우에는 결국 8점을 유지하더라도 뭐 득실에서 밀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해서 디나모 키예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경기 연속 지고 있는데 이 경기도 아마 중립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루블린 아레나가 폴란드였나? 폴란드 맞네, 여기도. 아까 전에도 폴란드였는데, 자, 일단 디나모 키예프 같은 경우에는 지린스키를 6대0으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경기들의 득점이 워낙 안 좋고, 자, 그러면 이제 FC 노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나모 키예프는 이겨도 못 올라가는데 FC 노아는 이기면 8위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물론 다른 팀들의 성적을 봐야 되지만, 그래서 결국 FC 노아가 동기부여가 더 있죠. 그리고 원정에서도 나름 성적이 괜찮아요. SK 시그마한테만 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중립에서 열리기도 하고 해서 당연히 FC 노아 확률로는 2프렌. 근데 배당 대비 2프렌은 별로라서 전 프렌 봅니다. 프렌. 일단 확률로 할게요. 2프렌을 적긴 하지만 프렌 봅니다. 프렌. A상도 그냥 프렌하고, 프렌하면 뭐 2프렌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프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는 오버 쪽으로 빠지는데 오버는 모르겠어요. FC 노아가 원정 뭐 물론 중립이긴 하지만 원정에서 1대1 무가 2번 있었기 때문에 배당 대비 오버는 별로입니다. 이렇게 보고,
라이오까지 한다 했으니까 자 크리스탈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순위도 쿠오피온 팔로세우라 이게 줄여서 KU PS인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지난번 그 0대0 야기엘로 원정도 무득점 그러니까 무득점 경기가 3번이나 있었고 크리스탈은 지난 맨시티한테 지긴 했지만 컨퍼런스 성적 알크마르도 홈에서 잡고 물론 가끔씩 안 좋을 때가 있긴 했지만 지난 젤본 FC 3대0으로 잡은 거 보면은 그래도 이거 크리스탈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 왜냐면 그리고 아까 그 결장 부분 디나모 키예프하고 FC 노아 국대 차출들이 있긴 한데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요. FC 노아 오히려 디나모 키예프도 뭐 부상이나 경고 누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 크리스탈 같은 경우 딱 9입니다. 승점이 9점. 물론 이제 무리를 안 할 가능성이 있죠. 사르가 이제 국대 차출로 갔고 수비 쪽에 부상해 그리고 햄스트링 부상도 있고 근데 뭐 마테타가 이제 뭐 선발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일정이 좀 빠듯하잖아요. 이제 EPL은 이제 아스널하고 리그컵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3일에 한 번 빡셀 때는 이틀에 한 번도 열립니다. 1월 초에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로테를 돌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크리스탈이 그래도 홈에서 연패 중입니다. 맨유하고 맨시티 상대로. 그래서 컨퍼런스긴 하지만 지면은 또 4경기 연속 승리 없거든요. 그래서 뭐 분위기 반전을 위해선 원정에선 잘하는데 이건 잡아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직 뭐 8위 안에 확보할 수 있는 그 점수도 아니고. 그래서 뭐 만약에 9위 밑으로 떨어지면 또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8위 안으로 드는 게 가장 좋으면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승에 1마인까지 봅니다. 배당은 원정으로 떨어지는데 굳이 홈인데 그리고 원정팀이 득점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물론 얘네도 동기부여 있죠. 뭐 득점이 적은 대신 실점도 적긴 한데 6점이라서 25위거든요. 동기부여가 있긴 합니다만은 득점력이 너무 안 좋아서 뭐 크리스탈이 경기를 던지지만 않는다면은 전 크리스탈 승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네 뭐 골만 빨리 터지면 요것도 아까 뭐 스파르타 프라하처럼 이마엔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마엔 쪽은 지금 배당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라요하고 드리타. 자 라요도 순위가 높죠. 지금 보면은 라요 같은 경우에는 3승 1무 1패 승점 10점 7위. 드리타는 뭐 8점이라 뭐 어지간하면 거의 커트라인으로 걸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라요가 일단 공격에 부상 2명 그리고 뭐 국대 차출은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미드필더 경고 누적 근데 드리타도 주전키퍼 부상 최근의 부상 그리고 수비 그 미드필더 부상과 경고 누적 그래서 오히려 라요도 공격에 이 어느 정도 골에 관여하고 있는 선수가 이제 결장이 있어서 조금 안 좋다 생각을 했는데 드리타도 보면은 좋지 않네요. 주전 키퍼부터 해서 지금 코소보 팀인데 드리타가 지난번 알크마르한테 0대3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실점이 적었던 팀이긴 하지만 상대적인 게 있고 그리고 라이온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홈에서 잘 안 지잖아요. 리그에서도 보면 무가 좀 많은 편이지. 더군다나 컨퍼런스는 뭐 레오포츠난 역전승이라든가 지난 뭐 야겔로전도 이겼고 해서 뭐 득점력이 당연히 위라고 봅니다. 라요가 득점도 2자리 쓰고 해서 이거 라요 승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배당이 안 나와요. 그래서 1마인을 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홈승 위주로 보는 입장에서는 2마인까지 보고 싶긴 한데 드리타가 생각보다 실점이 적어서 그래도 알크마르한테 3실점 할 정도면 라요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경기를 다 2득점 이상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득점만 많이 못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제 공개는 여기까지 합니다. 딱 반. 여기 하나 더 했죠. 나폴리까지. 그래서 나머지 10경기는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 다음 샴록하고 함눈스파. 오늘 컨퍼런스는 18경기고 나머지 3경기 포함해서 21경기입니다.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오늘은 뭐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뭐 고배당 위주로 누려보셔도 되고, 일단 지금까지 무승부 보는 건 아까 아랍컵이랑 나폴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슬로반부 정도? 무승부도 오늘은 좀 나눠 갈 수 있으면 나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샴록. 자, 둘 다 순위가 안 좋아요. 그 얘기 즉슨 둘 다 진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어느 샴록이 1승을 거두면서 유종의 면을 거두느냐. 함눈스파도 뭐 1승 4패로 성적이 안 좋고. 그래서 이런 경기는 그냥 굳이 배당 보고 좋지 않으면 그냥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샴록도 어쨌든 득점을 최근에 좀 꾸준히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함눈이 원정에서 이제 무득점이기 때문에 지난번 경기도 무득점을 해서 이거는 샴록 승무로 보는데 뭔가 완벽히 승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낮죠. 그래서 승무 보는 입장에서는 갈 거면 그냥 핸드무 노리든 패스하는 게 낫습니다. 무승부 뜰 수도 있어서 그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오모니아하고 라쿠프의 경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모니아하고 라쿠프인데 지금 오모니아 같은 경우 라쿠프보다는 당연히 성적이 낮죠. 라쿠프가 지금 무패팀 중에 한 팀이거든요. 스트라스부르랑 라르나카, 라쿠프 요 세 팀만 무패팀인데 무패한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1패한 샤흐타르보다는 승점이 더 적기 때문에 3승 2무. 다만 이제 실점이 적고 오모니아도 딱 1패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승점이 8점이라 득실도 플러스기 때문에 웬만하면 8위 안에 못 들어도 24위 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국대 차출도 영향이 크게 없고 명단 제외 한 명만 그 정도 오모니아는. 그리고 라쿠프는 기존의 장기 부상자들 빼면은 수비 쪽에 최근 부상 그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서 일단 오모니아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성적이 워낙 좋죠. 4경기 연속 무패고 지난 디나모 키예프나 라피드 빈 상대로도 무실점으로 막았기 때문에 확실히 실점이 적다. 그리고 라쿠프는 이제 폴란드인데 얘네가 지린스키를 잡기 전에 라피드 빈 4대1, 뭐 스파르타 프라하 원정 0대0 1대1.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무패인 이유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 높다 이거. 뭐 라쿠프 그렇다고 프렌 보기에는 원정이기 때문에 원정의 득점력만 생각하면 또 라쿠프 프렌이 불안할 수도 있어요. 오모니아가 홈이라서. 특히 오모니아 최근에 실점이 적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무승부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크마르가 배당이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 마인츠하고 삼순스포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츠 같은 경우 뭐 리그 성적 워낙 안 좋죠. 지금 아마 지금도 꼴찌일 거예요. 아마 승점이 유일하게 한 자릿수라 지난번 미넨하고 비교한 건 잘하긴 했지만 여전히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에서는 계속 이기다가 최근에 이제 2경기 승리가 없는데 지난번 일단 퇴장도 있었고 수비 퇴장 그리고 주전키퍼 부상 중이고 미드필더 라인에 수비 쪽 라인에 장기 부상자 포함 부상자들이 좀 있네요. 그나마 미드필더 공격 라인이 거의 결장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삼성스포르도 공격의 명단 제외 뭐 출전 정지하면은 그래도 마인츠가 조금 더 안 좋긴 한데 홈이잖아요. 홈. 그리고 분데스 이제 다음 한 경기 하면 이제 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중요하긴 한데 마인츠나 삼성스포르나 승점이 10점으로 갔습니다.
8위 안에 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경기를 한 경기 덜 치러도 되고, 그리고 삼성스포르는 지난번 아테네한테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동안 성적이 좋았다고는 하지만 피오렌티나나 뭐 홈에서 지금 3연승하고 있는 마인츠보다는 조금 덜 좋다. 마인츠 승부 봅니다. 그러니까 마인츠가 최소한 질 것 같지는 않다. 비길 수는 있어도. 자, 그다음 스트라스부르 대 브레이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팀이죠, 스트라스. 네, 1위 팀인데 뭐 압도적 1위는 아닙니다. 불과 1점 차고 4승 1무로 이제 무패긴 하지만 브레이다가 동기부여가 있어요. 왜냐면 이 5점이라 이기면 모르는데 사실 이기기가 쉽지 않죠, 지금 보면은. 그리고 이겨도 승점이 8점인데 비기는 순간 이제 끝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스트라스부르 공격에 뭐 장기 부상 포함해서 수비 쪽에 2명이 국대 차출로 빠집니다. 그나마 경기를 좀 많이 뛰는데, 그리고 브레이다는 공격에 이제 팀 내 가장 골이 많은 토비아스 톰센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브레이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홈에서 성적이 좋고 다득점 하는데, 원정만 보면 그때 중립 경기 샤흐타르, 로잔 원정 다 무득점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스트라스부르가 최근 홈에서 살짝 주춤한다고는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도 역전했고 PK 헤켄부터 괜히 무패가 아닙니다. 야기엘로 비긴 게 제일 아쉽긴 해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 승 보고 마에는 좀 고민됩니다. 제가 지난번 스트라스 갔을 때 비겼거든요. 그리고 크리스탈도 역전을 한 거고 PK 헤켄도 한 골, 에버진도 한 골. 마엔을 했던 적이 없어요, 스트라스가. 뭐 브레이다가 결국에는 이제 골을 못 넣어줘야 이제 그 마엔이 가능한데, 브레이다 또 동기부여 있잖아요. 또 최근에 2경기 어쨌든 무패였고 다득점했고, 결국 지난 야기엘로전 느낌이 좀 살짝 나서 승을 보긴 하지만 마엔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언더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배당 대비. 뭐 고배당으로는 뭐 핸디무 정도, 저는 약 1대0 아니면 2대1 정도의 스코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언더 보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K 첼레 쉘본 FC 가도록 할게요. 자, 쉘본도 아마 진출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승점이 1점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마 0대0인데 무득점, 유일하게 이제 컨퍼런스 무득점 팀이 쉘본이에요, 쉘본. 그리고 NK 첼레는 9점이라 사실 웬만하면 커트라인 안에 들 것 같고, 물론 이제 8위까지 노려볼 만한 승점이죠. 다만 지난번에 이제 리에크한테 질 때 0대3으로 퇴장도 있었고, 그리고 수비 쪽에 부상 이렇게 있습니다. 쉘본은 뭐 주전키퍼 부상된 지는 조금 된 것 같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선수들이 공격 라인에 있긴 한데, 얘네가 아일랜드 팀인데 최근에 뭐 연패도 연패지만 득점이 없는 게 너무 커요. 아예 득점이 없었으니까, 단 한 경기도. 그리고 엔케첼레가 뭐 시그마부터 시작해서 연패 중이긴 한데 홈이기 때문에 이거는 엔케첼레의 승, 마엔. 근데 쉘본이 결국 알크마르 원정도 전반은 0대0이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엔케첼레도 물론 마엔승을 좀 여러 번 했었어가지고 최근에 없긴 하지만 마엔까지 보죠. 엔케첼레 승의 1마엔까지. 근데 솔직히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지린스키하고 라피드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0분 안에 끝내려 했는데 끝내지 못하겠네. 자, 지린스키하고 라피드빈. 자, 둘 다 순위를 보면은 뭐 라피드빈은 승점이 유일하게 0점입니다. 5전 전패. 득점은 있지만 아까 쉘본보다 더 안 좋고 실점도 많고, 지린스키는 승점 6점이라 링컨헤드가 7위, 1점 차죠. 7위 7점, 24위. 이 7점인 팀들이 한 여러 팀 됩니다. 한 5팀. 그래서 지린스키가 이기면 가능성이 있어지죠. 바로 진출은 못해도 마지막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고 누적밖에 없고 미드필더 수비 부상 따로 퇴장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라피드빈이 지금 국대 차출도 있고 수비 쪽에 부상도 여러 명 있고 공격에 경고 누적도 있기 때문에 제린스키가 결장 부분 더 좋습니다. 더군다나 홈이고 홈에서는 어쨌든 2경기 다 이겼잖아요. 졌던 경기들 보면 다 원정이라서 라피드빈도 보면은 말이 아닙니다. 왜 오전 전패하는지 알겠어요. 득점도 득점인데 실점도 많고 그래서 요거는 뭐 지린스키 승 봐야죠. 오히려 이런 경기를 예전에 링컨 레드도 5대0으로 이겼었기 때문에 라피드빈이 일단 득점만 안 해준다면 득점하더라도 라코프나 레오포츠난한테 이제 4실점씩 했었어가지고 지린스키가 마인 한번 노려볼 만하다. 3배가 넘기 때문에 그냥 2골 차로 더 이기면은 3골 차로 이기면은 배당이 7.8배이기 때문에 그거 노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홈이라서 저는 일단은 승에 마인 봅니다. 마인 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 이제 아테네하고 어디 갔냐 아테네하고 그 줄여서 이제 유크라이 이름이 엄청 길거든요. 우니베르시타테야 뭐 크라이오바인데 이걸 줄여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원정팀이 지난번 스파르타 프라한테 지긴 했지만 마인츠도 잡았고 라피드 원정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7점입니다. 승점이. 그리고 아테네는 승점이 10점으로 파리 안에 들려면 어떻게든 뭐 최소 지면 안 되겠죠. 이기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유크라이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6점인 팀들이 있기 때문에 지면 안 되겠죠. 같은 7점이라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단은 마이너스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다득점에서도 밀리고 그래서 아테네가 일단은 지난 3순수 포로 원정도 잡고 피오렌티나 원정 그리고 홈에서 6대0 대승도 있고 그래서 뭐 유크라이가 최근에 성적이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홈팀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어요. 흐름 자체가 4경기 무패기 때문에 그리고 뭐 경기마다 계속 득점도 있었고 해서 저는 물론 이제 결장 부분이 크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상 때문에. 근데 뭔가 명단 제외를 했는데 대부분 출전 안 한 선수들이 명단 제외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뭐 한두 명 정도만 포함될 뿐이지. 유크라이도 보면은 뭐 결장이 크게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아테네가 좋지 않나. 근데 마엔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아테네 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SK 시그마 대 레오포츠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일단 보면은 승점이 7점으로 갔습니다. 일단 이기는 팀이 뭐 파리는 좀 빡셀 수 있어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죠. 뭐 비기면은 조금 애매해질 수는 있는데 SK 시그마가 좀 불리한 게 골득실이 마이너스라서 불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홈이라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레오포츠난도 부상이 크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원정에서 진 것도 좀 아쉽죠. 링컨 레드 한 골차 라이오 저는 2골 앞서다가 2대3으로 역전당했으니까 원정에 승리가 없는 건 있긴 한데 쉽게 질 것 같지는 않다. SK 시그마도 홈에서 실점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점 안 한 경기가 없을 겁니다. SK 시그마. 그래서 요거는 무승부가 좀 되지 않을까. 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좋게 무승부. 그게 가장 좋다. 자, 라르나카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로잔스 포함하면 2경기 남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저 오늘은 뭐 평소에도 바로 방송했는데 방송하고 구독자 게시판 조금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유튜브 업로드는 바로 하고 이제 잠깐 나갔다 와야 돼서 자 그러면 이제 라르나카 스캔디아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르나카 같은 경우에는 순위 괜찮죠. 지금 10위
승점 9점. 근데 스캔디아도 승점 7점이고 이게 득실에서 앞서서 SK 시그마보다 아까 그 한 계단 앞서 있는데 일단 라르나카 결장이 경고 누적이 한 명 있습니다. 미드필더에. 그리고 나머진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스캔디아는 거의 결장이 없거든요. 결장도 아주 최근은 아니라서 자 일단 그래도 라르나카 아까 이제 무패팀 몇 팀 있다 했는데 그 중에 한 팀이에요. 아까 뭐 스트라스 그 다음 뭐 라쿠프 그리고 라르나카 요렇게.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무패라도 이제 승점 9점으로 10이기 때문에 뭐 스캔디아보다 좋은 건 홈이고 무패의 흐름이다. 그 정도. 크리스탈 원정도 잡았고 그리고 실점도 좀 적은 편이고 스캔디아는 확실히 원정에서 무득점으로 다 졌기 때문에 홈팀 사이드로 봐야죠. 이건 라르나카 승. 무승부도 안 볼게요. 그냥 라르나카 승 봅니다. 다만 최근에 에버딘하고도 비겼고 에버딘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33위입니다. 지금 2무 3패 1승이 없는 팀한테 비겼다는 건 비길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서 라르나카 완벽히 승부긴 좀 어렵고 승무 보면서 언더까지 같이 볼게요. 요거는 다만 예전에 알크마르 4대0으로 이긴 적이 있어서 그냥 승무 보는데 승을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괜히 언더 갔다 대승 거두면은 승 못 간 게 좀 아쉬우니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나폴리는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로잔스포 피오렌티나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자가 늘어야 이제 멤버십을 할 수 있어서 구독 좀 부탁드리고 업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로잔스포하고 피오렌티나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컨퍼런스 로잔스포하고 피오렌티나는 보시면 이 피오렌티나가 이제 승점이 1점 앞서 있는데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로잔스포는 일단 국대 차출이 공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피오렌티나는 또 미드필더의 부상이랑 경고 누적 뭐 수비 쪽에도 있긴 한데 조금 뭐 아주 최근은 아니라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피오렌티나도 아시겠지만 말이 아니죠. 지금 언제 이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길 것 같아서 피오렌티나 승부 사이드 보면 지고 있고 6무 9패입니다. 아직도 유일하게 1승이 없는 세리에 피사도 지금 1승을 하고 있는데 승점이 유일하게 한 자릿수. 근데 컨퍼런스는 나름 나쁘진 않단 말이죠. 지난번 디나모 키예프도 이기고 마인츠전도 이기다 역전당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로잔스포가 홈이고 로잔스포도 이제 홈에서는 진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뭐 1패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피오렌티나가 그 흐름이 좋다 한들 원정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잔스포도 결국 홈이라는 점 생각했을 때 이것도 좀 무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승부 보면서 좀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잠깐 일정이 있어서 나가봐야 돼서 갔다 오고 구독자 게시판은 마무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유튜브는 바로 나가기 전에 업로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 보시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즐겨찾기도 구독이랑 업 버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내일은 아마 내일도 비슷한 시간에 올 것 같아요. 내일 보니까 한 4경기? 몇 경기 없더라고. 그리고 일요일도 이번에는 경기가 많이 없어요. 리그 하나가 아마 빠질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원래대로 한 30 몇 경기 되는데 35경기? 일요일은 20경기가 안 되더라고요. 해서 이번 주말도 좀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이 사실상 이번 연도 마무리하는 느낌이라서 오늘 연승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후원 관련해서는 쪽지 주시면 됩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